그러면 진짜 이거는 평생 갖고 가도 된다 하는 그런 아파트들, 아파트 불패 법칙, 뭐 그런 적어도 포인트, 이거는 꼭 챙겨야 된다. 이런 거를 고상철 교수님은 그런 어떤 내 투자할 때 아파트 이것만 딱 지키면 적어도 나 손에 안 보고 이거 내가 갖고 간다. 이런 이제 것들 있잖아요. 네, 그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럼 아파트를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 네, 아니, 왜냐면, 고상철 교수님 저 파주에 아파트 사시고 그런데 지금. 세상에 제일 좋은 아파트는 파주야, 파주. 살기 좋은 아파트인데 집값이 안 올라요.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뭐 주택에 대한 어떤 욕망이 많았거나 막 이렇게 주택을 많이 갖고 싶어 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가 뭐 잠실하고 뭐 집이 현재 이제 2개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뭘 팔아야 될 거냐 그러면 당연히 파주 팔죠. 잠실 거 갖고 가야 되거든.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 걸 봤기 때문에 사무실 뒤에 보면 이 아파트 레미안 있잖아요. 18년도에 18억인가 그랬어요. 저 얼마 전에 거래된 거 보니까 23억이더라고. 그러니까 5억이 올라간 거잖아. 그럼 이제 5억이 아니라 좀 더 있으면 10억까지도 갈 거야. 차이가 날 건데. 근데 그런 금액 차이가 올라가는 게 지방은 좀 솔직히 많이 못 올라가잖아요. 늦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방은 뭐 벌이라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서울로 가야 되고. 강남 송파 또 이제 서초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강남 아니면 난 송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살기는 저는 강남보다는 송파가 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송파에 있는 우리 아파트 끝까지 갖고 가고 교수님 아파트 거기 있으므로 이제 우리 아파트 때문에 사심이 들어가서 형이래. 저는 요즘 이제 사실 문재인 정부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정책의 핵심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 생각으로 도시 재생을 한다는 것은 이제 구도심을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정부는 이제 신도심 위주의 개발 정책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임대주택 사업도 하고 뉴스테이 사업도 했었지만은 직주거리, 그러니까 직장과의 거리가 신도심 먼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다시 구도심으로 몰리는데 또 구도심에가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도시재생 사업으로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도시재생지의 그 구도심 중에서 어떤 직주거리가 또 이렇게 잘 연결이 돼 있고 또 교통망이 돼 있고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냐고 지역이 물어보잖아요. 네. 그런데 또 어느 지역을 얘기하면 또 저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무래도 제가 좀 익숙하고 그런 것이 있는 데가 뭐 청량리 같은데, 청량리라든가 고 주변. 네, 그 일대가 저는 개인적으로 또 청량리가 제가 알기로도 뭐 지금 소위 말해 KTX 노선 들어와 있고 도시 재생 사업을 크게 예정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청량리가 앞으로 이제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굉장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네. 나는 청량리 그러면 난 용산이 더 나을 것 같아. 용산. 용산 어때? 그렇죠. 용산은 이제 비싸죠. 용산은 안 좋은 것 같은데 비싸서 그렇지. 뭐 강남 좋은 거 다 알지만.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 김학렬 소장님의 그런 아파트 투자 불패의 법칙 한 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부에서 분석하는 것들 그대로 그냥 분석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규제를 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그 지역은 규제를 하지 않으면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규제하는 지역들이 제일 일단 1순위인데 제일 강력히 규제하는 데가 제일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규제 지역이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 무조건 돈이 되면 투기 지역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투기 지역의 새 아파트 이건 천하무적입니다. 여기는 그냥 갖고 가시면 되고요. 투기 지역 내에서도 구축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투기 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수요가 늘었다 줄었다 하거든요. 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우선 단계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파구 너무 좋고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잠실하고 잠실 외 지역이 있는데 이게 잠실이 워낙 월등히 10년 동안 비쌌고 잠실 외 지역이 좀 싸다가 헬리오시티가 입주함으로써 가격을 좀 많이 올려 끌었어요. 그래서 지금 잠실 송파구에도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 있구나. 뭐 이런 것들 좀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에 잠실도 서초구나 강남구보다 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미래 가치를 본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청량리 말씀하셨는데 동대문구거든요. 지금 청량리에 많은 분들이 모를 수 있겠지만 청량리에 지금 노선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전철 노선이? 청량리가 꽤 많지? 예, 지금도 6개가 있어요. 모르셨죠? 그래서 지금 6개인데 4개가 더 들어와요. 그럼 10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철도역 중에서는 여기 제일 많은 겁니다. 그렇죠. 일단 여기 하나 생길 때마다 그 입지 가치가 1조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한 10배가 올라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역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 주변에 양질의 주거지역이 생기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다행히 최근에 전용 뉴타운, 답신 뉴타운 좀 개발 많이 했고, 그다음에 또 청량리 역 자체가 588 그 부지를 개발해서 동부 청과시장 부지를 부활해서 지금 한양 수자인 뭐 롯데캐슬 엘스카이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또 이쪽 다 지금 기존에 정지가 돼 있던 재건축 재개발이 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량역 주변에 신규 단지들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요, 그냥 제일 비싼 거 하시면 돼요. 어디가 제일 비싸고 좋냐? 그러니까 이번 총선 결과 보시면요, 서울 25개 중에서 딱 4개구만 빼고 다 싹쓸이 끝났잖아요. 4개구,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그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그건 투표한 것만 보면 알잖아요. 그럼 서울에서는 그 4개 지역이 완전 안전한 지역이에요. 거기는 신축, 구축 따질 게 없어요. 그냥 그렇죠. 다 안전한 지역이고, 솔직히 마포, 용산, 성동구, 마용, 송이라고 하는데 입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용산은 월등히 좋은 거고, 마포, 용산, 성동구는 따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새 아파트 만들어서. 근데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새 아파트가 아니어도 돼. 워낙 입지가 좋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은 열심히 노력해갖고 호재 만들고 일자리 만들고 교통 만들고 새 아파트 만들어서 따라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들이 보이면 들어가시면 되고, 잘 모르겠으면 비싼 지역 들어가시면 돼요. 용산, 강남 3구.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는 색깔 보시면 알아요. 이번에 분당만 빨개요. 그러니까 분당은 안전한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기 신도시가 5개가 있는데 분당, 평촌, 3번, 중동, 일산인데 나머지 4개 지역은 잘 모르겠다예요. 근데 분당은 주변에 어떤 게 들어와도 계속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지금 솔직히 중동이랑 3번이랑 평촌이랑 일산 같은 경우는 옆에 경쟁 입지가 많이 들어오면요, 수요를 뺏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규 아파트가 더 비싸져요. 그건 언제든지 수요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절대적인 수요들이 있는 지역들을 먼저 주목하시고요. 물론 비쌉니다. 근데 돈이 없으신 분들은 그 옆 지역에 있는 새 아파트들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핵심 지역에 도전하시고 돈이 안 되면 옆으로 가셔야지, 싼 지역부터 가격에 맞춰서 들어오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 과천도 비싸지, 과천은. 과천은요, 강남구 다음입니다. 그냥 서초구랑 동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천 제2의 뭐 같은 판교가 경우 될 거다, 뭐 이렇게. 제2의 판교가 아니라 판교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판교 위고요. 그러니까 과천은 한 번도 서울이 아닌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2006년도에는요, 강남구보다 비쌌었어요, 과천이. 그렇기 때문에 과천 같은 경우는 그냥 서울의 한 개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과천은 같은 권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송파구보다 좋아요, 과천이. 이게 서울이 25개 구잖아요. 근데 과천까지 뽑아서 26개 구라고 그러더라고. 과천이 그만큼. 근데 과천이 인구가 다 해서 6만이 안 되거든요. 한 개 동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남구의 한 개 동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역삼동 2 이렇게 봐야지.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02를 써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 번호도. 예. 광명하고 비슷하게. 네, 이제 지역 번호 줄 때도 거긴 서울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준 것 같아요. 네. 평당가가 같은 단지에도 다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거 가장 큰 게 어떤 거? 이게 단지별로 이제 소형, 중형, 대형이 있는데요. 수요층이 다릅니다. 일단은 이제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30평대가 제일 기본 평형입니다. 방 3개에다가 화장실 2개 있는 거. 그럼 이제 4인 가족이 보통 그렇게 쓰는데요. 4인 가족이면 엄마, 아빠, 애들 둘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애들 둘이 있으면은 집안의 중심이 애들입니다. 그럼 애들은 교육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4인 가족이 쓰는 30평대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교육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학군이라든지 학원가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30평대가 제일 인기가 많을 것 같고요. 20평대 같은 경우는 이제 2명 내지 3명, 그러니까 2명이 제일 많이 삽니다. 근데 그들 같은 경우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교육 환경보다는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 역세권 부지들이 좀 인기가 많고요. 20평대 같은 경우는 40평대 같은 경우는요, 이게 좀 사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40평대, 50평대 같은 경우는 수가 많아서 사는 경우는 이제 별로 없어요. 내가 이 지역에 40평대, 50평대 살 정도로 경제 여력이 있다는 것들을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거든요. 겉으로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40평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명을 얘기했을 때 고급 입지여야 돼요. 부러워하는 입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나 강남 압구정동 50평대 살아. 부럽잖아요. 막 친하게 지고 싶고, 내 애가 있으면 결혼도 시키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는데 제일 싼 땅이 연천군입니다. 평당 400만 원 정도 하는데, 나 연천군에 80평대 아파트 살아. 하나도 안 부럽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잖아요. 결국은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들이죠. 그럼 정리를 하면은 20평대 같은 경우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 특히 역세권 부지들이 좀 강할 거고요. 그때가 아마 20평대가 제일 비쌀 겁니다. 그리고 30평대 같은 경우는 학군이 좋은 지역들이 30평대가 비쌀 거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조합들이 일반 분양분을 중소형 주고요. 대형들은 다 갖고 갑니다. 일반 분양분이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 같은 경우는 대형 평형이 더 인기가 많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제 그 고양시 덕은지구가 분양가가 서울보다 높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김학열 소장님이 분양가를 책정하고 뭐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데 관련된 뭘 하셨던가요? 한국갤럽에서 네. 예, 수요 조사를 담당했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의뢰받냐면은 뭐 삼성물산, 현대건설, 뭐 대림산업, 대우건설에서 저한테 의뢰를 해요. 특정 입지에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분양이 잘 될지, 수요가 몇 세대가 있을지, 그리고 이제 분양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지금 그 요번에 덕은지구에 나온 그 아파트들이 지금 너무 고분양가인 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시는가? 그러니까 고분양가가 아닌지는요, 인지 아닌지는 소비자들이 결정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가 너무 싼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거기는 왜 분양가가 그렇게 책정됐냐면은 이게 원가가 비싸거든요. 거기가 LH공사에서 토지를 분양을 했는데 시행사에서 비싸게 어차피 이제 돈을 또 많이 지불하는 사람들, 경매랑 똑같은 거잖아요. 낙찰이 됐는데 비싸게 낙찰을 받다 보니까 거기다 건설비 더해서 분양을 하려다 보니까 비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결국은 잘못은 시행사나 건설사가 아니라 비싸게 이게 요즘 다 추첨식인데 거기는 이게 경매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싸게 판 LH 잘못이고 국토교통부 잘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시행사 견도사 잘못이 아니에요. 택지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허구에서 분양가를 억제할 수도 없어요. 원가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싸게 분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비싸게 샀기 때문에 비싸게 파는 거죠. 근데 그 시행사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수지 분석을 할 때, 수요 분석을 할 때 그 분양가에 분양을 해도 되니까 그 가격에 용지를 분양받았을 거잖아요. 신정 뉴타운 있습니다. 양천구 신정 뉴타운에 호반, 서밋, 목동이 분양을 했는데 2,400이 분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다 4천, 5천인데 2,400 분양은 반값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싼 거지 덕양구가 싼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은 지금 그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도 계속 분양가를 이렇게 못 올리게 막 다 눌러놨잖아요. 그럼 대표적인 게 둔촌주공 아파트. 그러니까요. 예, 지금 새로 입주한 그라시움 아르테온이 5,500까지 갔는데 지금 허구에서는 2천만 원대 분양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고덕동보다 둔촌동이 월등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6천이나 7천에 해도 분양돼요. 근데 지금 반값도 안 되게 분양하라고 하니까 조합 입장에서 보면은 추가 분담금을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조합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지금 뭐 후분양으로 가네, 그냥 통매가 가네, 지금 그런 거 고민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방송에 지금 내보낼 수 있는 건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어떤 정책이 그러면 나와줘야 실제로 좋은 정책일까 우리가. 이건 방송 나가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국토교통부에도 제안을 많이 했고 서울시에도 많이 했고 가격은 건들면 안 돼요. 비싸든 싸든 그 시장이 조절을 하는 것들이고 자율경제 맞춰야지. 국토교통부가 할 일은요. 세금 규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은 왜 국토교통부에서 규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게 국토교통부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시장에 맡겨두면 되는데 이게 단기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거만 참으면 되거든요. 몇 개월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잡으니까 잡고 있으니까 움츠렸다가 그냥 뻥튀기가 되는 거잖아요. 거품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규제를 누르다 보면은 이게 억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최근에 주가 담합이기 때문에 막 검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넌센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합을 할 수가 없거든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신사가 KT가 있고 SK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나요? LG가 있죠. 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죠. 여기는 선택의 방법이 없어요. 담합하면 큰일 나요. 이런 거 담합하면 안 되죠. 근데 집은 이 아파트가 안 되면 옆 아파트 가면 되고 그 입지가 다 비싸. 그럼 옆 지역 가면 되는 거잖아요. 전국에 다 대안이 있는데 그걸 담합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담합을 하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발상이 너무 낮은 거예요. 절대 담합한다고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소비자가 결정하는 거지. 담합해서 가격 올렸는데 그거를 가격을 하게 되면은 그게 시장가예요. 담합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 혹시 뭐 김윤석 교수님도 그런 어떤 좋은 제안 글쎄 있을까요? 이제 사실은 뭐 저야 이제 뭐 세무 쪽이니까 네. 근데 강남 결혼종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 모든 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강남 집값이 안정화된 시점이 판교 신도시의 대체제가 생겼을 때 그때가 가격이 그나마 좀 안정화됐었다라고 제가 이제 얼핏 언론 기사에 본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앞으로는 공급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도시 재생지에 대한 어떤 공급 정책이나 이런 또 재건축 재개발한 정책을 좀 더 이렇게 좀 자율적인 방식으로 반품과 거기가 그 재건축 그 지역에 리츠 자금이 들어와서 일부를 리츠가 좀 해결을 해주고 그래서 좀 조합원들의 이익도 대변해주고 또 리츠가 걸려서 임대 사업을 해서 공공성을 좀 하자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좀 아이디어인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아이디어들을 어쨌든 이렇게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그러니까 경제적인 선택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모순이 되거나 억지 정책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을 그냥 포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강남 하니까 사람들이 다 강남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5천만이 강남에 살 수가 없잖아요. 50만밖에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지역도 살기 좋다. 살기 좋게 만들고 있다. 글로 가라. 이렇게 하면 가거든요. 살기 좋게 만들어 놓고 자발적으로 가거든요. 근데 자꾸 강남 하니까 사람들이 강남만 좋은 줄 알고 강남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강남 같은 경우는 저희 더 비싸게 해서 돈 없는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 정말 많이 걷고 세금 왕창 뜯어다가 공공 임대주택 만들고 그렇게 활용하는 게 좋은 것들이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네. 고상철 교수님은 뭐 아이디어. 저는 네. 국회의원이 이제 법을 만들고 정책을 국가가 만드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정책이 나오든 간에 찬성하는 자가 있고 반대하는 자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투자자 입장으로만 항상 봐왔기 때문에 저 정책이 나오면 아, 나 이렇게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정책을 바로잡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내가 올바른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 생각을 딱 만들어놔도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아, 이 정책이 나와서 투기가지 어디가 지정됐다. 아, 나는 빨리 이사를 가야겠구나. 아, 나는 빨리 집을 팔아야겠구나. 그거를 찾는 게 나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빠심의 이제 앞으로 지금 그 스마트 튜브 어떻게 뭐 하고 어떤 본인의 목표나 계획 같은 거 이제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부동산에 대중하고요. 자꾸 부동산을 자꾸 이제 투기꾼, 나쁜 거, 불법행위, 탈세, 탈법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나쁘다고 안 하고 부동산만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보여줬던 병폐들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투명하게 하는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좀 부동산의 대중화, 부동산을 좀 알려주는 것들을 하고 있고 투명하게 거래되는 것들, 그다음에 또 그런 인식들을 좀 좁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제도권, 그나마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은 완전히 좀 꾼으로 보였었는데 진짜 전문가고 연구원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을 거고요. 일반 소비자들한테 많이 다가갈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정책적인 제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공 목적이고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가짜 뉴스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열심히 좀 공공적인 활동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또 이렇게 말씀 감사드리고 랜드프로 부동산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